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똥이 엉뚱한 것으로 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CD를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야 간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질문이 나왔던 것은 여당 의원이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거기도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그때 법사위원장 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에 담긴 CD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더라. 이거 임명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어제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 발끈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CD 본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CD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랬더니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 또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조홍천 의원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냐. 그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물어본 이용주 의원인데 여당이 아니네요. 민주평화당이죠.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약간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CD와 관련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얘기하더라. 누가 택도 없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면서 박영선 의원의 말에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자가 네. 그 김학의 임명 전에 그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 택도 없는 소리. 난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어디서 CD를 봤다는 거예요? 그 위원장실에서 따로 만나서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예. 그거 난 내 기억은 없어요.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 CD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웅합 의원. 박영선을 때렸더니 황교안이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청문회 자체가 이게 황교안 청문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이번 청문회 전체적인 이제 뭐 수혜평을 할 기회가 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적절치 않죠. 뭐 정책 검증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김학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지금의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뭐 이 점보다는 당시 그 황교안 장관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별장의 뭐 적대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그 점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고 인지했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청와대 어떤 외압 속에서 그냥 묵인 내지는 했던 것이냐 강요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실제 몰랐던 것이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뭐 특별수사팀을 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규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서. 다만 지금 어쨌든 여러 인사청문회를 놓고서 이제 정치적 공방만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도대체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죠. 정인남 교수.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기는 만난 것 같아요. 동영상 여부는 떠나서 맨 처음에 박영선 후보자가 저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만난 사실도 없는데 이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대변인이 공격을 했는데 박영선 의원이 일정표를 딱 보여주면서 만난 것을 확인을 하니까 만난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그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만난 사실. 그러니까 오늘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예. 법사위원장 일정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 예.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사차 그 장관 임명을 받고 차관 임명 직전에 김학의 차관 임명 직전에 법사위원장이 간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지금 대표가 뭐 만난 적 없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나 과연 그 자리에서 이른바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듯이 CD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느냐, 예. 아니면 CD가 있다라고 하는 CD의 존재 자체만을 얘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지금 CD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성폭행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를 박영선 의원이 안 했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 기억 안 난다. 이 말이 법률적 용어로 포장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예. 보통 거짓말을 예. 법률적 용어로 얘기할 때 기억 안 난다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아마 앞으로 박영선 청문회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시작됐는데 결국 이게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게 과연 정치 지금 야당의 대표거든요. 예. 또 장관 후보자고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두 사람의 정치적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차제에 소재가 된 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실인데 결국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성폭행 문제와 더불어서 당시의 청와대, 이른바 민정수석실과 또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예. 여기에 따라서 황교안 장관의 어떤 처지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입니다. 예. 진실공방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박영선 당시 위원장한테 나도 이렇게 전화 받은 적 있다. 뭐 낄낄대면서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박영선 위원장,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돼서 나란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황교안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또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예, 뭐 달리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예, 표정까지 분석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주고받은 발언도 있죠. 그 부분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법무부 장관님의 권위와 또 저희가 제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 통화 내역 수사하십시오.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거기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몸통이 숨어 있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 네. 이제 고개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데 저게 이제
그래 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지 뭐 계속 얘기하세요 이런 뜻인지 그거는 잘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피감기관의 장으로 어디 출석하게 되면은 예. 그 질의하시는 분과 혹은 그 자기를 이제 감사를 하시는 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예.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하지 않고 이제 나한테 긍정에 보고 있으면 여기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그럴걸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예. 뜻에서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끝을 보는 이런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것을 물타기 청문회다 이렇게 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때가 그 박영선 위원장은 제1야당의 몫으로 이제 법사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예. 2013년.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지적을 했어도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 초선 의원 자리도 아니었어요.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다른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6, 7년을 갖고 오다가 왜 본인의 청문회 저 얘기를 꺼내듭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한 것으로 미뤄짐작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어차피 야당에서 자기를 공격할 거고 그다음에 청문 채택도 해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까 그럴 바에 역공 청문회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빌미 삼아 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폭을 확대시키고 그야말로 정쟁의 장으로 간 거죠. 청문회는 사라지고 또 다른 청문회가 남았다는 아까 어떤 분의 패널의 말을 지금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전국은 또 강대강으로 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굉장히 계산되고 고도화된 박영선 의원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네. 그 동영상 CD를 만약에 박영선 당시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수사 자료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갖고 있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이게 경찰이 입수를 했을 때도 기자들도 갖고 있었고 봤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많이 돌아다녔군요. 왜냐하면은 모 조폭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보여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에서 또 그 첩보가 입수가 됐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경찰한테 지금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그 과정에서 봤을 겁니다. 발단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그게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고 엿새 만에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날 갑자기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그게 내용이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딱히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입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오히려 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이제 3월 13일 날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그 위원장실에서 봤다는 거 예. 그 얘기를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날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이 된 사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상황에서 당시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13일보다 이틀 전인 11일 날 황교안 장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임명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설명하면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텐데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네. 이게 알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갖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왜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게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내용을 그렇게 차관과 연루됐던 내용이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명 과정에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후의 일에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판넬에 쓴 것 전에요. 예. 먼저 이제 청문회요. 청문회를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청문회 얘기는 이 다음 이슈로 그러니까요. 다루려고 합니다. 후보자의 예. 도덕성이나 이제 자질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청문회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하는 자리입니까? 청문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이 공격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째, 청문회의 정언은 글자 한자 한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게 한마디가 틀리면 바로 이게 위증이 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CD를 정확하게 워딩을 꺼내 보여줬다. 이렇게 처음에 정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야, CD를 꺼내 보여준 건 아니고 CD가 있다고 말했다. 말을 이게 번복한 거 맞죠? 번복하면 이게 위증이 안 됩니까? 그럼 이게 법정에서 정언하고 나와서 이게 기자가 물을 때 나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위증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이게 위증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고소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황교안 대표가 인사 갔는데 차관 임명을 만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관이 차관 인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장관 되고 이틀 뒤에 차관 되고 검증은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이 차관 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만료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수경이 박지원 의원이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인수해서 박영선과 공유했다 했어요. 경찰 고위직이 국회의원한테 CD 수사자료 갖다 주는 자리입니까? 이건 명백한 피해사실 공표나 수사기밀 유출 아닙니까? 본인이 이게 경찰 고위직으로 받았다 했잖아요. 이게 기자한테 받았거나 뭐 조폭한테 받았으면 몰라도 경찰 고위직한테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게 입수 경위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표현도 그래요. CD가 있다고 말만 했는데 뭐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CD 동영상을 보면 뭐 장면이 어때서 모르지만 CD가 있다고 말만 하는데 그 당시 전 국민 많은 부분이 CD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집니까? 이게 국민 보고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의혹들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봐요. 예. 예, 김한규 변호사. 네.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얘기는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지만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수많은 그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문제, 그리고 그 후에 검찰 수사를 누가 수사 외압을 가했는 문제, 이 점을 좀 추가로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이 되겠죠. 여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집권 여당은 당연히 지금 현재 한국당이었죠.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처음으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을 있었던 지금 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이제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대다수 언론이 받았었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곽상도 그 당시 민정수석이 이거 제대로 지금 인사검증 제대로 안 했나? 이런 의혹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좀 저격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하면서 그 법적으로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를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아니냐까지 지금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일종의 지금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CD 얘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겠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이건 늪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해명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또 다시 공격 들어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일단 한 번 저격을 한 건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겠지만은 좀 뭐 어디까지 지금 파헤칠지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저런 말이 지금 엇갈리는데 우리가 진실에 좀 더 다가가 보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정 발표난 날 만나셨다는 거죠? 정확히 내 수첩에 우리 보좌관이 수첩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찍어갈게요. 5시 15분. 황교안 3월 5시 15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김규현. 법사위가 열리면 거길 들었어요. 들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앉아서 여러 얘기도 하고 언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요. 검증을 쭉 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었고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명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 내가 장관 되고 나서 며칠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청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언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은 결 검증 결과 아니겠어요?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보고를 들은 것이죠. 예, 정갑 의원. 네. 그동안 황교안 대표의 발언하는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좀 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해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네요.
저 문제만큼 아주 중요하죠. 예.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시한포탄인데 또 황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수세적인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그 재수사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수사팀을 통해서 움직일 텐데 그 사실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의 워낙에 관심사가 크고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수사 외압이라는 부분이 정말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그 당시 경찰의 담당 수사팀 중에 일원을 잘 아는 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했는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외압을 통해서 인사 조치가 당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수사팀들이 전보 조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같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검찰이나 수사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지금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뭐 정치적인 논란, 공방을 떠나서 사실 규명 자체는 분명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정기란 교수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입을 연 게 오늘 한 매체에 실렸던데 거기 보면은 본인이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확인해 봤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어디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지금 출국 금지는 정식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전화로 나 출국 금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일반인들을 볼 때는. 지금도 뭔가 있나 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요. 물론 그 법무관이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예. 법무관 2명의 법무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언론에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법무관을 김학의 전 차관이 직접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법무관에게 출국 금지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부탁했을 수 있든 그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검찰 내에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을 이른바 뭐 비호할 수 있거나 지금도 어떤 뒤를 봐주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실토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도 검사 후배가 검찰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있을 수 있죠. 내가 출국 금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뭐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알아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본인이 또 자백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검사가 오히려 좀 이제 조사받아야 될 지금 처지에 놓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 교수. 지금 그 청문회 과정에 불거져 나왔지만 여야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좀 키워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여당이 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이런 말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황 대표 입장에서는 고개는 넘을수록 험하고 개울은 건널수록 깊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이제 검증에 들어간 거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도의 상승의 일부분으로 요인으로 지금 황 대표의 지금 한 달 정도간의 리더십이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안 되니까 지금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여간 뭐 법률가로서 정말 그 대응을 잘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아마 본인 정치력의 시험대도 될 것이지만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가치 입증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